DH2024 브라질 행사에서 블랙록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앞부분의 똥코인 발표 내용은 생략하고 비트코인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블랙록의 현재 스탠스는 비트코인에 매우 친화적이지만 돈을 벌 수 있다면 똥코인도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니 내용을 살펴볼 때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인플레이션이 9%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영향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점에서야 많은 미국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의 의미와 그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국제송금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5%의 수수료에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미국인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을 수 있지만 실제로 송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죠. 그리고 자산 압류나 검열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갑이나 은행 계좌에 있는 법정 화폐가 완전히 자신의 것이 아닐 수 있으며 특정 권위주의 정권이 집권하는 경우에는 몰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법정 화폐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고 디지털 특성 덕분에 저렴한 비용으로 즉시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산화된 특성으로 인해 권위주의나 검열과 같은 중앙 집중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그냥 미국 국채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고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비트코인이 더 나은가요? 아니면 왜 금을 사지 않나요? 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이런 자산들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달러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인들은 최근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110년 동안 달러는 그 가치의 97%를 잃었습니다. 이는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가치 저장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더 많은 유동성을 원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달러를 발행하여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고정된 공급량과 분산화된 거버넌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과 비교해도 비트코인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고정된 공급량을 가지고 있고 더 효율적인 교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정치적 담론을 보면 늘어나는 부채 부담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인구로 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더 많은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노후화된 인프라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리적,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를 재건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과 전 세계의 부채 증가는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통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필요성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조금 내려가기 시작하더라도 말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매우 미국 중심적인 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에서 25년 동안 다른 국가들을 살펴보면 이는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해외에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곳에서는 훨씬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인식해야 할 점은 비트코인이 위험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해에는 주식, 채권, 금, 상품과 같은 다른 전통적인 자산들을 압도하는 최고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3, 4년마다 최악의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매우 높은 고점과 매우 낮은 저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볼 때 이 두 가지 측면 중 하나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수익률만 보거나 주요 하락의 헤드라인만 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누적 수익률을 통해 새롭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비트코인이 크게 성장한 것은 분명하지만 주요 하락기도 있었습니다. 50% 이상의 하락이 4번이나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하락에서 회복했지만 안정성을 원하거나 큰 하락을 견디기 어려운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택이 늘어나고 지난 몇 년 동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 위험한 자산은 여전히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표준 편차는 약 50으로 5년 전보다 훨씬 낮지만 여전히 S&P 500이나 미국 주식보다 약 2.5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위험, 상승과 하락, 하락폭, 그리고 추세의 변동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의 채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변동성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서는 여전히 위험한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의 주요 사용 사례가 단순히 수익이나 변동성 이야기가 아니라 상관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자산 클래스와 매우 다르게 움직입니다. 주식이나 금과 비교해도 매우 다릅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요인들이 주식의 동인과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위험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분석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관련 기사를 읽을 때 그것을 주식 이야기와 연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위험 선호 환경에서 주식이 하락하면 비트코인도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식이죠. 이는 단순히 위험 선호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내러티브가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을 성장시키는 요인들은 비트코인을 성장시키는 요인들과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확실성, 낮은 변동성, 낮은 인플레이션,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선호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전통적인 금융에서는 위험 선호로 여겨집니다. 이런 종류의 골디락스 기간에는 주식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요인들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높은 인플레이션 위험, 더 많은 국경 간 거래의 필요성 등입니다. 이는 실제로 주식에 유리한 골디락스 기간의 동인과 거의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에서 볼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위험 선호, 위험 회피 내러티브가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진정으로 독특한 자산입니다. 코로나 발병이나 선거, 지역 은행 위기 같은 사건에 대한 단기적인 반응으로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에 걸쳐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에서 매우 다른 분산 자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연구했습니다. 먼저 글로벌 포트폴리오, 즉 전형적인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작은 비중으로 추가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주식 부분에서 1% 또는 3%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과거를 돌아보면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매우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높였죠. 또한 비트코인이 위험한 자산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포트폴리오의 수익 증가가 위험 증가보다 더 컸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분산 효과를 강조합니다. 비트코인이 주식 및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며 이점을 제공합니다. 변동성 증가에 비해 수익 기여도가 더 높은 것이죠. 1년, 3년, 5년 등 어떤 기간을 분석해도 일관된 결과였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의 본질, 통화 대안의 필요성,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의 역할을 이해한 후에 이 자산의 장기적 사용 사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단기적인 거래 수단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는 정말로 장기적인 자산 배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은 더 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3년 이상의 모든 보유 기간에서 수익이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의 큰 폭의 하락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런 하락세가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보유할 수 있다면 포트폴리오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투자 자산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높은 변동성과 위험을 수반하므로 투자자들은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과 투자 목표에 맞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